대한민국 상위 1%의 멘토가 말하는 운의 원리. 오래된 비밀. 이정일 지음. 세상 일에 늦은 때라는 것은 없다. 잘못된 길을 돌아오면 후회가 없이 길하다. 역경. 이미 시작했는데 어떡하죠? 후회가 되네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대형 사설 요양원을 인수한 K 대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던 그는 내부 직원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후분도 별로 좋지 않은 시기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인정하고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후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은 그 결정으로 얻게 된 고통을 교훈으로 간직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제가 살펴보니 분명 길이 있습니다. 다만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좋은 기운을 담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또박또박 조언을 했습니다. 제 말을 듣는 동안 K씨의 얼굴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죠. 그리고 헤어질 때는 가슴속에 큰 돌덩이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입니다. 라는 인사까지 했지요. K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후 뒤늦게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결정이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지요. 마찬가지로 잘못된 결정이 다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지도 않는답니다. 우리의 선택이 중간에 어떠한 변수도 없이 100% 결과로 직결되는 경우는 로또와 복권밖에 없답니다. 우리 삶이 복권이나 로또는 아니지요. 때문에 100% 맞고 틀린 선택이나 결정은 없답니다. 선택은 언제나 시작일 뿐이고 따라서 세상 일에 늦은 때라는 것은 없는 것이니까요. 만약 초기에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즉시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 성공의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런데도 굳이 잘못 들어선 길을 고집하는 것은 내리막길에서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폴 발레리는 용기를 내어서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가면 결국 나중에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사람들은 대개 운이 좋지 않은 시기에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그 길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지도 모르고 그 길로 들어서게 되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진실을 깨닫게 된답니다. 이때가 하나의 갈림길이지요. 그냥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뒤로 돌아가느냐 라는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돌아서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시도는 만용이랍니다. 만에 하나 운이 좋은 시기로 바뀌어 좋은 결과를 얻었더라도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내 운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어느 타이밍에 결정을 내리느냐가 결과의 수명을 좌우한답니다. 성공신화를 맹신하다가 결국 실패의 길로 들어서고 마는 예는 우리 주위에 차고도 넘치지요.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참 용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았다면 반드시 변화를 시도하는 용기가 바로 행운을 불러들이는 힘이랍니다. 행운은 언제나 변하고 움직이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주위 사람들에게 실패자라고 낙인 찍히면 어떡하지? 끝까지 하다 보면 무슨 수가 생기지 않을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내가 다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자신에 대한 불안,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 등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깨끗이 지우기 바랍니다. 당신은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선물을 주세요. 스스로에게 너그러운 사람만이 행운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행운의 법칙, 자신이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져야 한다. 운명은 변하고 움직이는 것이다. 물에 빠진 후에 배를 부른다. 통속편. 오늘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인생에서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들을 맞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야 무심하게 넘어갈 때가 있지만 삶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갈림길에 서 있을 때는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죠.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외길이란 없는 법입니다. 몇 갈래의 선택지가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지요. 사람과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2개, 많게는 4개까지 선택지가 어김없이 주어집니다. 사다리 타기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복불복 게임이라는 별명처럼 종이에 먼저 세로로 직선을 그은 다음 랜덤으로 가로선을 그어서 사다리 게임판을 만들지요. A를 고르면 이 결과, B를 고르면 저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이 애초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스스로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면서 하나의 선택지를 고르지만 결과는 대부분 예상을 빗나가게 되죠. 사다리 게임은 하나의 선택지를 따라 정해진 방향을 따르다 보면 세로선과 가로선이 만나는 교점에서 무조건 90도 각도로 방향을 꺾어야 합니다. 교점을 만나기 전까지는 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행운의 행로도 이와 비슷하게 진행을 합니다.
하나의 방향성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일정 기간은 정해진 행로를 따라가게 되어 있답니다. 다음 선택의 순간을 만나기까지는 혼자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선로 위의 기차와 같은 운명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의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인가요? 평소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팔자 도망은 못 간다는 옛말이 있듯이 운명인 정해진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말의 의미를 운명학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한 사람의 성향이 크게 바뀌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택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전제는 가능합니다. 특정한 사람이 지금까지 A라는 삶을 살아왔다면 다시 A를 선택할 가능성은 90% 이상이라는 게 운명학이 증명하는 예측 데이터이죠. 물론 B라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삶을 살아왔는데 B라는 삶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전혀 생소한 길을 갈 때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에 비유할 수가 있겠네요. 어디를 향하는지를 모르는 막연한 불안감과 내가 갈 길이 아닌 듯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지사이겠지요. 물론 도중에 내리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시 한번 선택한 뒤 이전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가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운은 당신이 변하고 움직일 때 온다고 했습니다. 만약 다른 노선의 버스를 탔다면 그것은 행운의 기회를 잡았다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태껏 만나지 못했던 행운들을 줄줄이 만날 수도 있답니다. 이처럼 당신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운명은 절대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사다리 타기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당신은 사다리 타기 게임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거슬러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인생에서 A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맞이하는 순간이 왔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B라는 선택지로 되돌아갈 수는 없죠. 하나의 게임이 끝나면 새로운 게임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선택을 잘못했던 원인이나 이유에 대한 반성과 학습은 다음 선택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요. 인생에서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점점 행운의 그릇을 넓혀갈 수 있답니다. 잘못이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계속 되풀이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과거에 어떤 결정을 후회하는 사람에게 저는 그 일이 5년 뒤 다시 일어날 수 있답니다. 라는 경고를 합니다. 이는 스스로 자기 반성과 성찰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당부이기도 하죠. 운명학적으로 갈등을 이겨내고 또 힘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은 수년 혹은 십수년의 주기로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듯이 습관적으로 늘 타던 버스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당신은 제대로 된
행운의 버스를 타야 합니다. 행운의 법칙, 자기 반성과 성찰을 게을리하지 마라. 아무리 좋은 소운도 대운을 이기지 못한다. 하늘의 뜻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다. 서경. 이번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대표이사 자리에 오를까요? 혹시 S대라인에서 발탁되는 건 아닐까요? 이번 장관 인사가 제 앞날을 결정합니다. 제가 차관 승진의 기회를 잡는지 아니면 후배가 될 경우 옷을 벗어야 하거든요. 선거철 또는 연말에 대기업 인사철이 되면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럴 경우 대개 특정인의 사주나 팔자를 중심으로 운명을 판단하고 자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보는 게 일반적이죠. 물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또는 기업의 수장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많은 사람의 운명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국가와 한 회사의 수장은 그 당사자의 운보다는 국가 또는 회사의 운을 중심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답니다. 예를 들면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인재가 필요한 때가 있고 역동적이고 개혁적인 인재가 필요할 때가 있는 법이죠. 즉 개인의 운보다는 국가나 회사의 운이 훨씬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인물이 흐름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보이지 않는 큰 흐름이 인물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당하지요. 국가나 회사가 성장기에 들어섰을 때 크게 뛰어난 인물이 선택되었다면 성장세가 커지지만 능력이 부족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성장세가 소폭 줄어들 뿐 역전이 되지는 않는답니다. 반대로 하강 국면에서는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손실의 폭을 줄이는 데 기여를 할 뿐 내리막의 흐름을 되돌려 놓지는 못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나 기업의 대표라는 자리는 비록 큰 흐름을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직의 수장과의 관계는 반드시 조직의 차원과 개인의 차원을 함께 고려해서 살펴보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 회사의 중간 관리자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회사가 안정과 개혁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중심이 실린 인사를 했는지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수장과 자신의 성향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위치 선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설 때인지 아니면 뒤로 조금 물러나서 때를 기다리는 게 옳은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지요. 이것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 차원을 넘어 업계의 흐름과 국내 정세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만약 회사가 안정기에 있다고 해도 국내 경제의 호황기와 불황기에는 각각 그 흐름이 요구하는 인물이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운이 아무리 좋아도 대운을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소운은 항상 대운의 영향권 안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한 개인의 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요. 좋은 대운 아래에 가장 나쁜 소운이라도 나쁜 대운 아래에 가장 소운보다는 최소 2배 이상 일이 수월하게 풀린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군이나 회사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구군, 그리고 회사운까지 관심의 폭을 넓혀가야 합니다. 세계의 큰 흐름이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또 국가의 정책이 기업의 경영 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죠. 운의 방향과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의 변화에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의 위치를 살필 때 당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 생겨나니까요. 당신이 태어나고 자란 땅과 지금 살아가는 시기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운의 세계는 언제나 큰 흐름과 작은 흐름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필연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행운의 법칙, 큰 흐름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타이밍을 살펴라.